껌 껍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교묘하게 100% 핀란드 자일리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들어있는 자일리톨이 100% 핀란드 거라는 거지 핀란드 산? 껌이 100% 자일리톨이라는 네.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준다면 우리 아이만큼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고, 또 우리 아이는 꼭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요즘 부모님들의 마음일 텐데요. 특히 MZ 부모님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치 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치과에도 잘 데려오시고 예방 치료들을 하고 계신데, 집에서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예방 치료는 없을까? 꼭 병원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알려진 자일리톨, 집에서 먹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리 소아치과 전문의 선생님이신 김익환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연세 꿈꾸는 치과 목동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익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소아치과 전문의 한윤범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충치 예방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자일리톨인 것 같아요. 자일리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일리톨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당의 구조에서 그냥 화학기가 조금 바뀐 당 알코올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그 당 알코올이라고 했잖아요. 당 알코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일리톨이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충치 예방 효과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자일리톨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물질인 것 같아요. 수많은 당 알코올 중에서도 충치 예방 효과를 등에 업고 사실 마케팅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일리톨이라는 말을 TV에서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이제 자일리톨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자일리톨, 그럼 그 당 알코올이라고 했는데, 당은 일반적으로 우리 충치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당 알코올은 그러면은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구강 내에는 충치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세균 중에 S뮤탄스균이라는 균이 있는데 네. 이 균이 그냥 구강 내에 있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 안에 들어있던 당을 세균이 먹고 그걸 세균 스스로도 대사를 시킨 다음에 산을 만들어내면서 그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류는 세균이 먹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시 내뱉어요. 그대로 다시 내뱉으면서 네. 산은 안 나오고 토하는 그러면서 거. 세균 자체도 점점 약해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충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당알코올류의 자일리톨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이라기보다는 발생하는 기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쪽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충치 예방하면은 치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칫솔질도 있을 거고, 뭐 치실도 있을 거고, 치면세마라고 해서 우리가 쌓여있는 세균들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많은 예방 치료들이 있는데, 자일리톨을 꾸준하게 매일 먹는 거 영양제처럼 그 예방의 효과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예방 치료와 홈케어 개념의 자일리톨 섭식을 비교한다는 거는 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자일리톨 사탕을 먹음으로 인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익환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일리톨의 예방 효과, 칫솔질을 별 5개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똑같이 나왔어요. 2점. 네. 그러면은 자일리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이게 이론적인 효과랑 현실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일리톨을 한 10g 정도 네. 꾸준히 끊지 않고 6개월, 1년 이상 그냥 사실 평생 먹으라고는 하는데, 실험실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랑 환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안 데이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랑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이들 구강 내는 뮤탄스균이 자일리톨 외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치과에 와서
치면세마나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태를 다 제거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부가적으로 붙는 게 또 있을 텐데 정말 약간 무균실 같은 데서 실험을 한 실험적 데이터와 아이의 생활은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치과 의사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광고가 나오고 할까? 저거를 실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아치과 의사만의 팁 같은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은 할 것 같아요. 그 자일리톨 선전 그걸 보잖아요. 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어떤 환경이죠? 애가 꼭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핀란드 엄마가 와갖고 내 입에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면서 굿나잇 하고 가요.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그 상황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간식도 다 먹였고 칫솔들도 다 해서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엄마 나 사탕 하나만 줘, 젤리 하나만 줘 이럴 때 그때 자일리톨을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럴 때 주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예방 효과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주시는 것보다는 그쵸. 정말 다른 간식 주느니 그래도 이거는 좀 낫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자일리톨의 함유가 좀 높은 사탕으로. 네. 그러니까 김익환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는 아이한테 안 주면 얘가 안 잘 것 같고 단 거를 찾을 때 자일리톨 한 알 정도 이렇게 주는 건 좋지만 함유량 같은 것도 좀 따지면서 줘야 되겠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일리톨 하면은 시중에 보면은 되게 많이 있어요. 함유량이 어떤 거는 뭐 60%짜리도 있고 그럼 아이들한테 자일리톨 함유량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괜찮을까요?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90%. 네. 자일리톨 사탕에 네. 자일리톨 외에 다른 당류가 섞여 있으면 결국 그걸 뮤탄스균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식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자일리톨의 함유는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핀란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제품들도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보통 한 95% 정도 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90% 이상은 돼야지 자일리톨을 먹였을 때 다른 당 같은 것들이 첨가가 안 돼 있고 해서 충치가 예방 효과라기보다는 생기진 않는다. 적어도 이 사탕 때문에 생기는 건 좀 적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2세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유치원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자일리톨 보통 그렇게 사탕 형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일리톨이 사실 뭐 분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제형이 있긴 하던데 껌은 확실히 함량이 좀 낮아요. 껌 껍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교묘하게 100% 핀란드 자일리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들어있는 자일리톨이 100% 핀란드 거라는 거지 핀란드산? 껌이 100% 자일리톨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준다면 껌 제형보다는 이제 사탕 제형 저희 아들이 이제 한 30개월 정도 되는데 코팅이 안 된 형태의 작은 형태의 코팅 안 된 작은 사이즈의 사탕을 줄 것 같습니다. 멘토스 하면은 그 껍데기가 약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캡슐형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한참 동안 진짜 한참 동안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깨먹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크기가 크고 그런 제형이라면은 이렇게 목으로 잘못 넘어가면 사고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먹으면 이렇게 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뭐 그 분말가루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일리톨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당알코올 성분들이 베이킹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설탕 대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 중에 그냥 제로 콜라 마시는 정도 느낌 아닐까요? 이해가 딱 되는데요. 제로 콜라. 설탕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살이 좀 찔 수도 있고 지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인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일리톨로 대응하는 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맞아요. 보니까 자일리톨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을 높여주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당뇨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충치 예방 거기만 딱 포커스를 놓고 봤을 땐 조심스럽지 않나. 그 자일리톨을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나씩 줄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계속 매일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사실 그 충치 예방 효과를 보려면 엄청 먹어야 되죠. 엄청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주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고요. 많이 먹게 되면 사실 설사를 일으킬 수 있죠. 그쵸. 자일리톨은 대장에서 바로 발효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자일리톨 하면은 저희는 많이 공부를 한 적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방은 집에서 매일매일 양치질 잘하고
집에서 아이 입을 보는 거랑 치과에서 또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못 봅니다. 네, 그런 치과 검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충치 예방에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그 충치가 진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초기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되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충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약하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잘 구강 관리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잘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자일리톨에 대한 얘기를 좀 김익하 원장님과 해봤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31개월 된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충치가 덜 생기게 특별히 주는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간식을 주고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아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주나? 굉장히 정형화되고 어머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대답인데 저는 잠들기 전에 치아에 마지막으로 닿을 수 있는 건 칫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김익한 원장님과 함께 우리 자일리톨에 대한 비밀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한윤범의 덴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